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진짜 이런 황당하고 창피한 일이 저한테 생겨서 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저도 후련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전 와이프와 저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일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연락처를 알게 돼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좋은 감정이 생겨서 만나게 됐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닌 것은 아니었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제가 한눈에 반했는데 검진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길 원해서 전화 받고 뭐 그러다가 만난 거였죠. 여하튼 연애 시작한 후에 저는 너무 행복했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지만 시간 맞춰서 만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 사람도 그때는 생각이 저랑 비슷해서 양가에 허락받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 아내도 저랑 동갑이었죠. 아내는 원래 다정다감한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그냥 다 제가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편이었는데 결혼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임신을 했고 휴직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만 그 사람의 첫마디는 앞으로 열심히 돈 벌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보다 월급이 많아서 그런지 돈은 잘 벌었지만 좀 계산적인 성격이었어요. 아내는 애를 낳고 몇 개월이 안 지나서 다시 복직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벌써 복직하면 애는 어떻게 키우냐, 그리고 갓 낳은 어린애인데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로 많이 다퉜습니다. 내가 받은 월급이면 부모 쓰고도 남고 이렇게 되면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은 복직을 해야 한다면서 아주 완강하게 나오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됐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교대 근무다 보니까 생활이 늘 불규칙했고 아이한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늘 퇴근 후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은 제 몫이었고 딱히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나가서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괜히 처량하게 느껴지더군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것인데 아내는 그냥 나이가 차서 주위에서 결혼하라고 닥달하니까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너는 우리 아이 키우면서 다른 엄마들처럼 행복하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구시대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은 의무가 맞지만 내 인생을 걸고 쩔쩔 목매면서까지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더군요. 생각이 좀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후로 특히 더 돈 좀 번다고 엄청 까칠하게 굴었지만 저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겠거니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과 놀러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아니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이지 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표출을 하고 애는 안 돌보고 놀러만 다니는 것인가, 그냥 핑계댈 것이 없어서 저런 건가 하는 생각만 들었죠. 어쨌든 아내는 제멋대로라 통제도 안 되고 뭐 어디서 뭘 하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놀다 오면 늘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정말 아이한테 눈길 한 번을 안 주더군요. 원래 모성애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나이트 근무라고 저녁에 출근을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땡땡씨 휴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데로 간 것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말자고 생각했기에 참고 있다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휴무라고 하던데 어디냐고 물으니까 2시간이 지나고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되려 화를 내더군요. 자기 뒷조사하고 다니냐고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회사 출장일이 바뀌어서 그날 서로 스케줄 맞춰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걱정돼서 병원 전화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은 무슨, 자기 의심한 거 아니냐, 안 받으면 안 받은 줄 알 것이지 왜 몇 번씩이나 전화했냐고 계속 화를 내길래 근무 중이라 핸드폰을 사무
사물함 넣어놨나 싶어서 병원 전화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변명하듯이 오늘 원래는 교대 근무인데 갑자기 오프가 됐다면서 근데 그냥 들어가기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잔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그 여자를 앉혀놓고 애기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너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는데 때마침 메시지가 오길래 본의 아니게 아내의 핸드폰을 좀 봤습니다. 남자인 것 같았는데 이제 다 그만두자. 엄마한테 또 걸리면 진짜 죽는다.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고 손도 떨리지만 저는 문자 내용을 차분히 읽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매달리는 그런 문자들이 한가득이더군요. 아, 바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누구냐? 문자한 거 다 봤다. 똑바로 말하라고 하니까 더러운 인간이 뒷조사에 이젠 폰까지 뒤지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이따위로 구느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장모님이 받으려는 차에 아내가 전화를 획 뺐더니 끊더군요. 아내가 엄마한테는 왜 전화하냐고 하기에 네가 말 안 하면 장모님께 알리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알겠으니까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들은 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아니 연애를 했다고 하더군요. 27살 때요. 근데 그 남자의 나이가 19살이었답니다. 진짜 황당해서 그런 학생을 어디서 만났냐고 하니까 본인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였다네요. 그렇게 사귀면서 만나다가 남자 쪽 부모한테 걸렸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빌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겨우 넘어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장인어른이 아내를 죽인다고 난리를 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인연 끊자고 하기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를 또 만나다니 일단 지금 그 남자는 군대에 가 있는데 휴가 나온 상태라 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저랑 결혼한 이유는 본인의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 장모 안심하고 그 남자 부모님들도 안심한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로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척 하면서 살고 싶어서 나랑 결혼했냐고 물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본인도 제가 잘해주니까 그냥 결혼해서 살아도 행복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있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서 자꾸 결사 반대를 하고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이룰 수 없는 사랑 뭐 그런 거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나이값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쩌고 싶냐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답니다. 어차피 지금 군인이고 자기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다며 다 정리하고 이제부턴 진짜로 저와 아이한테 충실하겠다고 하더군요. 한 번만 넘어가 줄 수 없냐고 하기에 너무나 제 자신이 수치스러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뭐든지 투명하게 하라고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용서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트라우마 때문인지 쉽사리 의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행복한 순간이라 느껴질 때도 마음속에는 계속 그 찝찝함이 남아있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놈이 3살이 되었을 무렵 문득 저랑 너무 닮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나 아니겠지 밤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계속 괴롭힐 바에야 한번 제대로 검사해서 진짜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게 맞다 싶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여태 뭘 한 건가 싶은 마음에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나더군요. 그날 그 여자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땡땡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더군요. 본인도 몰랐던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똑바로 말하라고 하니까 군대 가고 첫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면회 간 뒤에 외박할 때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참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간 의문을 가진 모든 것이 짜 맞춰졌고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히 버티기에 그럼 내 자식도 아닌 애를 내가 키우고 살라는 말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냥 둘이서 살면 안 되냐고 빌더군요. 이제 헤어져서 만날 일도 없고 다 정리가 됐다면서요. 그럴 필요 없고 그놈이랑 둘이 애기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벌써 아빠 알아보고 좋아하는데 더 늦기 전에 가라고요. 그리고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죄 없는 나를 방패 삼아서 그 어린 놈이랑 만날 생각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이성의 끈을 잡고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에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텔 잡아서 정리될 때까지 거기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짐을 좀 가지러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기에 짐을 챙겨서 다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애는 어디 있는지 없었습니다. 부모를 불렀을 줄 알았는데 애가 없기에 궁금했고 처음에는 연락 와서 구구절절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젠 잠잠하기에 생각을 정리 중인가 싶어서 근무날인 걸 알고 퇴근 시간 맞춰서 오랜만에 병원 앞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도 계속 이렇게 피말리는 생활하기 싫고 마음 먹인 김에 빨리 다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내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웬 남자랑 가기에 그냥 봐도 그놈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 보였으니까요. 뭐 애 문제로 의논을 하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그날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밟았는데 둘이 술을 먹더군요.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생각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속으로는 혹시나 저러다가 또 모텔 같은 곳을 가면 정말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단 정말 인간이 아닌 것이 확실해졌고 제가 더 이상 참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놈도 유부녀가 된 걸 알면서 아무리 거리다 해도 저런 짓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그 여자는 더했죠. 바로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기 좀 오시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하시기에 그냥 좀 와달라고 하니까 오시더군요. 그리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그 어린 놈이랑 들어가는 거 확인했다고 하니까 내 인연을 오늘 잡아서 죽인다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쳐들어가서 둘 다 때리고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죠.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런지 경찰까지 왔더군요. 누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대충 별일 아니라고 보내고 나서 넷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 하는 말이 어차피 이혼 준비 중이라 만나서 여기 온 건데 뭐가 잘못이냐는 식으로 말을 하자마자 장모님이 또 뺨을 때리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도장도 안 찍은 년이 또 이 어린 놈 만나서 붙어먹냐고요. 그리고 이혼은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하시는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랄을 하려고 일 있다고 애를 맡겼냐며 역성을 내시는 거 보니 친정에다 아이를 맡겨놓은 모양이더군요. 저한테 자네도 아무리 싸워도 그렇지 애를 내팽겨치면 되냐고 뭐라고 하시기에 제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황당해 하시기에 이미 검사 다 마쳤고 그 아이 이놈 아이라고 했더니 그 어린 놈 잠자코 있더군요.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장모님 뒷목 잡고 넘어가려 하시고 그 어린 놈 죄 지은 건 아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만나면 진짜 두들겨 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어린 모습을 보니까 너가 무슨 잘못이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꼴 볼 필요도 없고 정식적 피해보상 위자료 소송 진행할 거고 당연히 이혼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와서 걷는데 참 서럽더군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정말 내가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이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애는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시기에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하다가 결국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환양년이라면서 집안을 싸그리 사기로 잡아서 깜빵 쳐넣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시기에 장인 장모도 몰랐던 이야기다. 그냥 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끝낼 거라고 겨우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시는지 사돈 집에 전화해서 욕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친정에서도 호적을 파가라고 난리를 치고 인연을 끊자고 해서 결국 쫓겨난 상태고, 그 어린 놈 집에서는 인연을 그때 처벌받게 해서 콩밥을 먹였어야 이 사단이 안 났다고 하면서 아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키우라 했다네요. 어린 놈은 유학을 보내버리고요. 그 여자는 졸지에 아빠도 없는 애 키우는 여자, 그리고 가족이고 뭐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된 거죠.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랑인지 성욕인지에 눈이 멀어서 가정까지 등한시하고 결국 아이까지 밖에서 가진 여자, 진짜 이건 어떻게 사람이라고 포장도 못할 쓰레기였습니다. 일은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치만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더군요.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을 쏟았는데 그 어린 것이 어미를 잘못 만나서 이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앞으로 험한 세상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분이 후련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를 잊고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 맞나 봅니다. 과거를 알 수 없으니까 더더욱 그러네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여자인 걸 알았더라면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